다음은 5.2절의 정적분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정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리인데, 어떤 F하고 G가 닫힌 구간 A, B에서 적분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상수배한 KF 또는 F와 G를 더하거나 뺀 함수도 적분이 가능하고 다음 성질들이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 안에 A부터 B까지 K의 fx를 적분한 함수는, 그쵸, 적분값은 K배의 적분에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같다. 즉 피적분 함수 안에 상수배 같은 경우는 적분 밖으로 뺄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두 함수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도 적분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명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적당하게 이용해서 다음에 따름 정리까지도, 즉 상수배의 fx 더하기 빼기 또 상수배의 gx, 얘도 알파의 적분의 fx 더하기 빼기 베타의 적분의 gx,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해보겠는데,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적분 구간인 A부터 B까지를 x0부터 xn까지 적당하게 균등 분할을 하도록 하죠. xx2 이렇게 xn, xn-1, xn-2 이런 식으로. 그래서 n개의 균등 분할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 A, B의 균등 분할을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한 칸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 즉 델타 x를 우리가 xi 플러스 1에서 xi를 뺀 거죠. 이놈은 n분의 b-a랑 전체 길이를 n등분한 거랑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a부터 b까지 k의 fx dx 이놈의 값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와 시그마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함수가 들어와야겠죠. 함수가 k 곱하기 fx니까 k는 상수이고요. f에 우리가 a 더하기 n분의 b-a의 i, 즉 이놈이 우리가 뭐가 되더라? xi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델타 x 위에 곱해지는 게 정적분의 정의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시그마에서 k는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극한에서도 델타 x가 변수이기 때문에 다시 또 k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k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i의 델타 x,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요게 지금 뭐였어요?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정적분의 정의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상수 k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덧셈과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빼기 gx 한 번에 증명해 보도록 하죠. 이놈은 리미트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쵸? 함수가 f의 xi, 그쵸? 더하기 빼기 g의 xi 이렇게, 그리고 델타 x 이런 식으로. 물론 이 xi는 a 플러스 n분의 b-a의 i, 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 xi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얘네들이 다 f와 g가 각각 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이 시그마 값도 존재를 하고 극한 값도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 대한 극한 값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더하거나 뺀 함수에 대한 극한 값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각각 적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gxi의 델타 x, 이렇게, 즉 앞에 것은 a부터 b까지 우리가 fx를 적분한 값이 되는 거고요. 뒤에 것은 a부터 b까지 gx를 적분한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됐고요. 밑에 것도 따름 정리도 당연히 위에 거를 우리가 잘 이용하며 증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분값, fx의 적분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다음 fx보다 gx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크거나 같더라라고 한다면
fx를 적분한 값이 gx를 적분한 값보다 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가 증명이 되면, 그쵸? 나중에 얘를 우리가 뭘로 0이라고 놓고 하면 첫 번째 거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만 증명을 해보는데, 당연히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fx 빼기 gx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반대로 봐야겠네요. 1번은 당연히 우리가 fx가 이렇게 양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y는 fx가 양함수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정확히 이거의 넓이가 되죠. 그쵸? 그 넓이니까 a부터 b까지 fx의 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보여야겠네요. 그래서 1번을 이용하면 fx가 gx보다 크니까 fx 빼기 gx도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0보다 큰 함수를 적분하면 우리가 fx 빼기 gx 이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1번에서 보였어요. 그런데 앞에 정리해서 더하거나 뺀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a부터 b까지 fx dx가 a부터 b까지 gx dx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5.11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그쵸? c라는 한 점이 있으면 그 c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a부터 c까지, 그리고 다시 또 c부터 b까지 각각 적분해서 더한 값이랑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f가 폐 구간에서 적분이 가능해야 되는 일이죠.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보이도록 하죠. 그림으로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y는 fx를 적분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적당하게 c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는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물론 정적분은 넓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양함수라고 보고 넓이 얘기로 한다면 쉽게 증명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물론 하나의 함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 안에서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왔으니까, 그쵸? 이놈을 fx라고 한다면, fx가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구간 내에서 함수가 바뀌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구간을 끊어서 적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x를 적분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x를 적분하고, 그쵸? 그리고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양수 부분이니까 x를 적분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얘가 y는 절대값 x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다음에 2까지 적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적분해서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의 적분인데 지금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둘 다 양함수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 그럼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가 1 곱하기 높이가 1이죠. 1 이놈하고 그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 다음에 높이도 2가 되겠죠. 그렇죠? 2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니까 우리는 2분의 5 이런 식으로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분의 기본적인 연산 방법 이런 거 성질들은 밝혀내긴 했지만 적분값을 뽑아내는 것을 아직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fx의 이제 평균값이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a1, a2, an 이게 있을 때 이 자료들의 평균은 뭐가 되죠? 평균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을 다 더하고 n으로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평균인데, 함수에 대한 평균값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y가 fx가 있는데 폐구간 a, b에서 우리가 연속인 어떤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간 a부터 시작해서, 그쵸? a부터 시작해서 이놈을 x0라고 하고 구간을 쪼개도록 하죠. x2 이렇게 xn-1 xn b까지 얘가 xn이 되겠죠. 이름이 n-2, n-1, xn.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균등 분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중에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쓸 건데, n분의 b-a, 즉 각각의 구간의 길이 균등 분할을 했으니까 똑같을 거고요. 그 놈을 우리가 h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fx의 우리가 평균값은 지금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그쵸? 각각의 구간의 이 기본적인 이 값들, 그쵸? xi들에 대한 x1 함수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fx에 다 더하고 얘를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 시그마를 쓰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의 xi 이렇게 되겠죠. 자, 이놈인데, 자, 우리가 적분값으로 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모습을 바꿔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던 이 h를 쓰도록 하죠. 여기서 n분의 1을 구하면 n분의 1은 그쵸? 여기서 지금 b-a분의 h 얘가 되겠죠. b-a분의 h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의 xi 이렇게. 그리고 다시 h를 안으로 밀어넣게 되면 그쵸? h는 상수니까 f의 xi에 곱하기 h 이게 될 거고요. 이 놈은 다시 b-a분의 1에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f의 xi에 h가 처음에 뭐였죠? n분의 b-a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저놈을 극한을 취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a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의 xi에 n분의 b-a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자, 요놈만 빼고 나머지는 리미트 시그마 함수값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 그쵸? 델타 x 이런 거 있고 델타 x니까 많이 본 모양이죠. b-a분의 1에 그쵸? 나머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fx dx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요놈의 값을 f의 에버리지라고 해서 f의 ave 이렇게 쓰도록 하죠. 요놈의 값이 b-a분의 1에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라는 거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f의 평균값. 그렇죠? 따라서 뭐 average value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 글자인 AV2를 따서 여기에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F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낼 건데, 뭐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뭐 우리가 그냥 내용적으로 미분의 평균값 정리도 있었어요. 미분의 평균값 정리처럼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도 있는데 의미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fx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적분한 값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값, 요 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 적당하게 a와 b 사이에 우리가 뭐 이 정도 해볼까요? c라는 점이 있어서 이 c라는 점을 높이로 하는 이렇게 이러한 직사각형을 하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원래 이 적분의 값의 넓이가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b-a 곱하기 f의 c 이런 값,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얘기는 f의 c 값이 b-a분의 1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같아지는 이러한 이거인 c를 어디서 a와 b 사이에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더라, 반드시 존재하더라,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f의 평균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붙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f의 평균값에 대한 정리를 문제를 잠깐 보겠는데, 자, fx가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했을 때 f의 평균값은 당연히 0부터 2까지 오니까 2 빼기 0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적분한 1 플러스 x 제곱 적분한 게 3분의 7이더라 라는 거,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f의 에버리지는 당연히 2-0분의 1에 0부터 2까지의 1 플러스 x의 제곱에 dx, 얘를 푸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직까지 적분을 우리가 풀 수 없어요. 그 적분의 정의대로 갈 수밖에 없죠. 이놈은 2분의 1이고, 적분의 정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쵸? f의 시작점이 0이었으니까 0 플러스 n분의 b-a니까 2 빼기 0, 그 다음에 i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뭐였어요? a 더하기 n분의 b-a의 i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가 0이고 b가 2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델타 x인데 당연히 b-a, 2-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와 여기 미리 약분해 놓고요. 리미트,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이놈이 있어요. n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은 지금 결국 이놈은 f에 뭐만 남아요? n분의 2 i가 남는 거거든요. f라는 함수는 지금 x가 들어오면 그 놈을 x를 제곱하고 2를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n분의 2 i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더라? 1 플러스 n분의 2의 i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풀어줘야 돼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얘가 지금 뭐냐면 어떻게 봅시다. 얘가 지금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4의 i의 제곱이네요. 그쵸? 이렇게 지금 변수는 i밖에 없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i 제곱만 풀어주면 되는데, 어디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더하기 n 세제곱분의 4의 i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를 풀어보도록 하죠. 어차피 시그마의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보면 되는데, n분의 1, i가 변수예요. n분의 1 몇 번 더해요? n번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 곱하기 n이 되니까 결국 1이 될 거고요. n 세제곱분의 4는 상수이고요. i의 제곱이죠.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풀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풀죠. 그렇죠? 따라서 극한을 치게 되면 이놈은 뭐가 되냐면 당연히 1이고요. 이러면 이게 3차고요. 얘도 3차죠. 분모분자 차수가 같으니까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6분의 4, 3분의 2만 남게 돼요. 따라서 얘가 지금 숫자가 하나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2도 있네요. 참 2도 있죠. 그래서 얘가 3분의 4가 되겠죠. 4와 2가 있으니까 6분의 8에도 3분의 4가 되고, 따라서 답은 3분의 7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위에 문제를 좀 이용하도록 하죠.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fx가 1 플러스 x의 제곱인데, 평균값 정리를, 물론 여기서는 적분의 평균값이에요.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우리가 C를 찾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 예제에서, 그쵸? 0부터 2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 이놈의 dx 값은 얼마가 돼요? 지금 2분의, 그쵸? 2분의 1에 0부터 2까지 1 플러스 x 제곱을 적분한 게 3분의 7이었으니까 0분의 2를 곱하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것은 3분의 1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C가 어디에? 0하고 2 사이에 존재하여, 그쵸? 얘가 적분이 가능했으니까 뭘 만족하더라? 지금 FC가, 그쵸? 지금 2분의 1에, 그쵸? 다시 우리가 0부터 2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에 dx 이놈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FC가 3분의 7을 만족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FC는 지금 뭐냐면, FC는 F라는 함수가 지금 1 플러스 x 제곱이거든요. 따라서 FC는 1 플러스 C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3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C제곱이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니까 3분의 2 루트 3 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C는 어디 있어야 돼요?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C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요거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5.2절은 좀 적분의 기본 성질들 좀 해서 증명들이 좀 많은데 몇 가지 증명들을 더 보도록 하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보이고 싶은 것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라지 fx가 a부터 x까지 변수예요. 그쵸? a부터 x까지 적분하는데 ft를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x를 쓰려고 여기를 다른 변수 t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적분값으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를 하나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fx가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 놈을 미분한 게 뭐가 되더라? 스몰 fx.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함수가 쏙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상수부터 x까지 ft를 적분하면 이 함수가 쏙 빠져나오면서 x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증명을 좀 봐야겠죠. 증명 f'x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f'x의 정의는 자, 적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그냥 본다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가 함수니까 라지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놈은 다시 한번 f라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h분의 1을 밖으로 빼놓고요. f의 x 플러스 h는 뭐냐면 fx가 a부터 x까지 적분한 거니까 f의 x 플러스 h는 a부터 x 플러스 h까지 f의 t를 적분한 게 된 거고요. 그렇죠? 다음에 fx는 a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적분값이니까 a부터 x 플러스 h까지 적분한 거에서 a부터 x까지 적분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a부터 어디까지 x까지 fx를 적분한 거 그렇죠? 에다가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의 t를 적분한 거 이렇게 나타나니까 얘와 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거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분의 1에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의 dt 요거만 남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놈을 잘 보시면 지금 얘가 적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적당하게 우리가 C라는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어떤 C냐면 X부터 X 플러스 H 사이에 존재를 하여 그쵸?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를 적분한 값은 어떤 H 곱하기 FC를 만족하더라는 거죠. 그 H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X부터 X 플러스 H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 가로의 길이와 함수값이 곱해지는 이러한 C를 찾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f'x를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지금 요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 대신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요놈 대신 우리가 h 곱하기 fc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결국 뭐만 남냐면 h가 0으로 갈 때 fc만 남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h랑 c 값이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c가 x와 x 플러스 h 사이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h가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 이 c는 어디로 x와 x 플러스 h 사이에서 점점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x 값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놈의 값이 우리가 뭐가 되더라? fx가 되더라는 거죠. 즉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쵸? c는 어디로 가까이 가더라? x로 가까이 가더라. 왜? x와 x 플러스 h 사이에서 뽑아낸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결국 나타나는 게 f'x가 뭐가 되더라? fx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자, 요 증명에 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상수부터 변수까지인데 1부터 x까지면 딱 좋은데 x의 4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풀지 못하고 우리가 좀 치환을 이용해서 위에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x 4제곱을 일단 먼저 u로 치환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f의 u가 뭐가 되냐면 1부터 x 4제곱이 u니까 u까지 우리가 시컨트 t d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변수로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f'u라는 것은 뭐였어요? f'u는 요놈의 얘를 u로 미분하면 그쵸? u로 미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쏙 튀어나오는데 x로 바뀌어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u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적으로 얘를 우리가 이 의미는 지금 원래 함수는 이제 x에 가는 함수였으니까 요놈은 dx분의 그쵸? d의 u 그 다음에 du를 다시요. 이거 좀 다시 봐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죠. 우리가 x로 미분할 거니까 dx분의 t의 f의 우리가 u 이걸 보여야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u에 관한 함수니까 x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f의 u를 u로 미분하고 그리고 그 u를 다시 x로 미분하는 미분의 연쇄 법칙을 써야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1부터 6까지 이 안에 있는 함수, 적분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게 뭘로 바뀌어서 시컨트의 요 u라는 함수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dx분의 du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4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제 x로 돌려줘야겠죠. x가 원래 뭐였죠? 4제곱이니까 시컨트의 우리가 x의 4제곱 곱하기 4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변수 딱 x만 나오면 바로 미분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여기가 x가 아니라 x의 어떤 변형된 모습이 나오더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5.2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미적분할 기본 정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죠.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 그쵸? 이놈은 fx의 원시함수에 f의 b값, 즉 상한값에서 하한값을 빼주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미적분할 기본 정리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내죠? fx의 우리가 a, b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쵸? 우리가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요거를 증명을 해봐야겠어요. 자, 일단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 그쵸? 인테그랄. 요놈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쵸? 델타 x n으로 우리가 썼던 게 n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f의 xi의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델타 x 즉 우리가 가까이 구간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a부터 b까지 이를 x0, xn 그래서 x1, x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 각 구간 우리가 xi-1, xi 뭐 이런 구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미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이번에 미분의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ci를 그쵸? ci를 xi-1, xi에서 찾아낼 수 있어서 f'의 ci 그쵸? 이놈이 뭐가 되더라? 지금 xi-xi-1 분의 f의 xi f의 xi-1 이게 미분의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구간마다 그쵸?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물론 라지 f는 지금 f의 부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놈의 값을 정리를 해버리면 f의 xi f의 xi-1 이걸로 정리하면 f'의 ci의 xi-xi-1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자, 그랬을 때 물론 요놈은 다시 요 지금 스몰 f의 부정적분이 그쵸? 라지 f라고 했으니까 얘는 f의 ci의 xi-xi-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f의 b f의 a 요거를 조사를 해보겠는데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겠죠. xn이니까 실적으로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f의 xi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xi-1 이렇게 보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결국 n일 때는 뭐가 돼요? xn은 fb가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걸 빼주고 다시 또 그 x-1에다 하나 더 줄여주면 또 더해주고 다시 또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f의 뭐 1, a 좀 처음에 1일 때는 여기서 제로니까 a가 1일 때는
그쵸. f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 f에 x의 1 빼기 f에 x의 0 더하기 f의 x의 2 빼기 fx의 3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2일 때는 2일 때니까 2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더하기 fx3 fx의 2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맨 마지막 fxn 빼기 f의 xn-1 이게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사라질 거면서 얘와 얘만 남는 거죠. 근데 이놈이 지금 b고요. 이놈이 a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fb-fa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이 요 부분하고 같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의 ci의 xi-xi-1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a부터 b까지 fx, dx 이놈의 값을 다시 한번 보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이 거리들 델타 x들이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ci가 요 거리가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이 ci가 어디 xi 값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f의 n까지 f의 xi의 델타 x인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결국 i는 1부터 n까지 f의 ci라고 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쵸? 어차피 이 값과 이 값이 거의 같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의 값이 지금 뭐였냐면 요 안에 있는 시그마 값이 요거거든요. 결국 이 시그마 값은 우리가 뭐 요거에 수렴을 하겠죠. f의 b-fa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다시 한번 또 쓴 건데 f가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f의 부정적분인 라지 f가 존재하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더라 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를 좀 문제로 보도록 하죠.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인데 요 함수 잘 기억나시나요? 뭐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됐었죠? 탄젠트 인버스 했어요. 그렇죠?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었거든요. 따라서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dx 이놈은 자, 부정적분이 누구였냐면 탄젠트 인버스 x였죠. 그리고 0부터 1까지 미적분의 기본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결국 탄젠트 인버스 1 빼기 탄젠트 인버스의 0 요거의 값을 찾는 거죠. 탄젠트 값이 1인 것은 4분의 파이인 거고요. 그렇죠? 탄젠트 값이 0인 것은 0이죠. 따라서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정적분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분적분의 기본 정리는 적분을 결국은 부정적분하고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먼저 풀어주고 그쵸? 여기서는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하는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이나 결국은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2절의 내용입니다.